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문자로 주신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이어갈게요. 뒷번호 925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 이면도로에 위치한 상가 점포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대지는 30평이고요. 현재 1층은 점포, 그리고 2층과 3층은 주택입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가 400만 원 정도 나오고 매매 가격은 22억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이면도로에 위치한 상가주택,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원장님? 네, 일단 입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당 사거리가 있죠. 사당역 사거리가 있고, 그리고 쭉 나가면 반포 쪽으로 나가면은요, 여기 이수역이 있습니다. 총신대역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길이 하나 지나가고, 그 다음에 봉천동 쪽으로, 과천 쪽으로 이렇게 길이 하나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사당역은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유동 인구를 자랑하는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나가는, 그리고 위쪽에 서북권에서 서남권으로 내려가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인 서리풀 터널 요 밑에는 이제 서초역이 있죠. 그래서 서초역에서 내방역을 지나서 이수역을 지나서 남성역까지 올라가는 여기도 교통의 요지, 그리고 교차 역세권으로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차 역세권을 사이에 두고요. 여기에는요, 수많은 점포 상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방배동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당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당동 쪽으로 접해 있는 면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조그맣게 도시계획상으로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노선상업지역입니다. 우리 노선상업지에는요, 뭐 준주거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도 이렇게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얘하고 상권이 미치는 것, 그 다음에 얘하고 상권이 미치는 곳, 여기에 노선상업지역.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상으로는요, 지금 이 노선상업지역을 뒤로 물러서 조금 넓히는 그러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당히 비싼 가격에 매매가 되고 있고요. 요 이면도로에 가게 돼도요, 지금 평당 어느 정도 나가냐면은요, 싸도 8천만 원, 비싸면 1억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토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면도로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상가는요, 대략 준주거 지역이나 3종 지역이 맞을 거예요. 이 준주거 지역이나 3종 지역인데 여기 지역에 어떤 개발 계획은 있느냐? 사실상 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주축이 돼서 무언가 개발 계획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요. 개발 계획은 없고 단지 이쪽 지역이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유동 인구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점포의 공실도 줄어들고, 그리고 월세도 올릴 수 있고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상당히 많은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매매가가요, 지금 현재 22억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대지 평수가 30평 정도 되는데 22억이면 평당 한 8천 정도 이렇게 가고 있지만 훗날 얘가 평당 1억이 넘어갈지 뭐 1억 5천이 될지 이것은 모르는 일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얼마만큼 장사가 잘 되고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수익률 분석을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은 평균 시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월세 시세도 평균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얘 스스로가 30평대이기 때문에 훗날 내가 새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좋은 용적률을 다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분명히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인데요. 옆집이나 뒷집 간의 관계, 이런 것들 도시계획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도 한번 보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안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잘 살피셔가지고요, 훗날 어떠한 부가가치가 될 만한 그러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지만 앞으로 용도 변경 등 좀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좀 차근차근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 계획안 살펴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전화 상담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09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광진구 자양동에 작은 오피스텔을 가계약했습니다. 매매가는 2억 원이고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부동산에 냈고 이번 주에 정식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냈던 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냈던 가계약금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원장님?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원룸이든 투룸이든 오피스텔이든 뭐 단독 다가구 다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어떤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고 매매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정식 계약을 해도 마찬가지고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보통 가계약을 먼저 물건이 좋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잡아 놓으려고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지금 말씀하신 분이 2억이에요. 매매가 2억인데 그 중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통상 물론 10%라고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 되는 2천만 원을 계약금을 거는데 요게 그날 여의치가 않으면은요. 일단은 내가 2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가계약금을 우리가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훗날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내가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계약을 진행시키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200만 원 줬던 것은 포기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저희 학원에 많이 계셨습니다. 자, 이때는 이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계약이든 가계약이든 돈이 100만 원이 갔든 2천만 원이 갔든 그것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요. 계약의 성립 요건입니다. 과연 계약은 된 것인가? 만약에 계약이 되었다라고 하는 조건이 다 갖춰졌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민법에서 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돌려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가계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진정한 계약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약이다라고 성립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건의 특정입니다. 물건의 특정. 몇 다시 몇 번지, 무슨 동에 몇 다시 몇 번지, 몇 호다라고 하는 것이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계약의 이행 방법입니다. 계약 이행 방법.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은 얼마이고 계약금은 얼마를 주고 중도금은 언제 주고 잔금은 언제 함으로써 동시행으로 소유권을 넘기겠다 혹은 임대차 계약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의 이행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당사자의 특정입니다. 이것을 내가 임차하는 사람은 누구고 임대하는 사람은 누구고 매수하는 사람은 누구고 매도하는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당사자가 특정이 되어 있는 이렇게 우리가 계약의 이행 방법이라든가 물건의 특징, 그 다음에 당사자의 특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은요, 일단 내가 계약금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금이 건너갔을 때에 해지가 들어갈 때요,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그 계약금을 떼이거나 아니면은 매도인이나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요 2배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우리 시청자분은요, 과연 어느 번지에 무슨 물건이다라는 것이 영수증상이든 계약상에 특정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유선상이든 문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 방법, 언제 내가 계약을 하겠다, 언제 잔금을 치르겠다 이런 것들이 좀 특정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특정이 되었는지를 일단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계약금 200만 원을 떼이거나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거나 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말씀 주신 그 세 가지 내용 중에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 2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 좀 잘 판단해 보시고 또 계약하신 그 공인중개사분과 말씀 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문자 주신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458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송파구 문정동 5회 3번지 로뎀하우스 투룸입니다. 2016년에 갭 투자를 했는데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지금 한 2년 정도 보유하신 것 같아서 아마 더 임대를 놔야 하나 고민되시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네, 문정동 지역은 이제 송파에서도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가 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입지 여건은 뭐 말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이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는 방법은 거의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문자 상담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이 투룸 다세대 주택이면은요, 얘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전용 면적은 11평에서 12평 정도 될 것이고요. 얘가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투자 권유를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세 가지 방식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비교 사례 분석은 제가 거의 쓰지를 않고요. 수익률하고 수익률 중에서도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인 전세가율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원가 분석입니다. 입지적인 것들은 뭐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원가 분석과 수익률 분석, 갭 투자 분석을 해 봄으로써 이 미래 가치를 좀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얘도 지금 원래는 이쪽에 빌라가요. 아파트가 80% 정도 했을 때 다세대 주택은 전세가율 평균이 90%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70% 정도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라고 한다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송파구 전체가 토지 가격이 단독 다가구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급하는 빌라의 원가 자체도 올라갔어요. 이 토지 가격의 원가가 과거에 1,800, 2천만 원 하던 것이 지금 2,500 이하가 거의 송파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어떤 시행자가 빌라 짓는 사람이 2,500만 원의 땅을 샀다라고 하면 얘를 전용 면적 대지 집은 5평짜리를 만들었다고 하면은요, 5, 25, 5, 20, 한 1억 2,500만 원 정도의 토지 가격 원가가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리고 대략 6천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1억 8천에다 소유비용까지 하면은 2억 정도의 원가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 2억 정도의 원가에 대략 마진 30% 정도를 하면은요, 2억 6천만 원 정도의 판매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은 신축으로 분양하는 것들이요, 3억 대를 넘게 지금 분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이것을 과거부터 가지고 계셨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 지은 지가 몇 년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매도 타이밍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땅값이 현재 2천만 원 정도 하던 게 2,500을 호가하고 있는데 얘가 3천만 원대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 3천만 원대로 올라가기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2억 6천짜리 판매가가 3억 원에 팔리고 있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 우리 가지고 계신 분도요, 지금 매도를 하면 어느 정도의 차익을 남기실 수 있는데 훗날 가져가게 되면 여기서 더 오르기가 힘든 그 시간을 오래 견뎌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투룸은요, 언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온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